뉴욕 증시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이 순조롭게 끝났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8%가량 올랐는데요. 문우신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건설적인 무역 회담을 마쳤다며 워싱턴에서 이어질 협의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모두 진전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은 양국이 기술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마지막 거래일 1.4%가량 올라 60달러 1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증시가 오르면서 덩달아 유가도 상승했는데요. 1분기 거래를 마친 WTI는 올해 32%가량 올랐습니다. 오펙 감산과 이란 제재로 인한 수급 불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연준에 대해 노골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CNBC에 출연해 연준이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해외 이슈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은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이 항시 연구하고 24시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도 들어오시면 Q&A 섹션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넷에 다시 보기 컨텐츠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3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분기 동안 S&P 500은 13%가량 크게 올라왔습니다. 1998년 이후 최고의 1분기를 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는 0.8%가량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고위급 협상이 열렸었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중국과 그리고 건설적인 성과를 냈다. 양국 모두 진전을 보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번 주 있을 워싱턴에서의 회담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전망에 아주 무게감을 크게 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여기에도 좀 긍정적인 신호에 무게감을 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국채금리, 3개월 국채금리,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국채금리도 좀 진정세를 보이는 향상이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0.8% 그리고 1분기 동안은 13%가량 크게 올라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증시는 올라왔지만 특징주, 급등한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에스트레 앰비엔탈입니다. 38%가량 올랐는데요. 브라질 최대의 환경 서비스 회사입니다. 가정 그리고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 청소,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특별한 상승 이유는 없었고요. 38%가량 크게 올라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치킨 수프 포 더 소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그 책으로 훨씬 더 알려져 있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5억 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나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그리고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이 합작 회사를 통해서 크래플 플러스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비디오 스트리밍 조인트 벤처사의 출범 소식에 36%가량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입니다. 31%가량 올라왔는데요. 요거 2월 23일 그리고 2월 27일에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33%, 36% 크게 올라왔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32%가량 급등했었네요.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테라켄과 관련해서 마리화나 태킹 플랫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의료용 마리화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1%, 32%가량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중동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일요일 날 장이 열리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상황을 가장 먼저 반영을 하고요. 특히나 이스라엘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가장 우리나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지수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세보다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 지수 그리고 UAE 지수도 0.1%, 0.35%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MSCI 한국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가량 올라서 뉴욕 증시의 상승세보다는 조금 더뎠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60달러 95센트, 여기 삼성전자가 22%,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FTSE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조금 더 컸는데요. 그동안 MSCI 한국 지수가 올라오는 만큼 FTSE는 상승폭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좀 달랐는데요. 0.4%가량 오르면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21달러 4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18%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풋콜 레이시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딱 하루만 풋이 컸고 3월 들어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때때로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달러 약세 때문이었는지 파생시장에서 대부분 콜이 우세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222만 계약으로 콜이 더 우세하게 거래를 마지막 거래일에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유름 앵커 연결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의 훈풍이 이렇게 또 봄 기운과 함께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시아 시장도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좀 좋은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틀 동안의 강세로 3월 셋째 주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1분기를 마무리했는데 금요일장 지수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미국은 일단은 다우지수가 0.82%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보자면 10% 이상의 1분기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S&P 500지수, 나스닥지수 역시도 10%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 정말 1분기 내내 바쁘게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전례 없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함께 나오면서 시장의 훈풍을 가득 불어넣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도 당장 인하해야 된다. 이런 백악관 참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더욱더 안정적인 흐름을 실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런 긍정적인 재료에 주목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 시장의 움직임 역시도 이에 벗어나지 않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가 0.93%, 독일이 0.86%, 프랑스가 1%대 강세 기록했는데 자, 영국은 3차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영국의 불확실성이 올라오면서 다소 좀 상승폭에는 제한이 되었지만 이런 글로벌에서의 긍정적인 재료에 주목하면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문제는 일단 4월 12일에 시한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상태고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위험론이 계속해서 좀 고조되고 있는 상태고 영국의 사태가 계속해서 좀 일파만파로 정치권의 움직임까지도 심상치 않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장의 흐름 아시아는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주목하는 흐름이 바로 차이나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3,090선, 지난주 3,000선에서의 움직임 쭉 끌어올리면서 3%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일요일에는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0.5, 4개월 만에 확증세까지 보여주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오늘 좀 기대해도 되는 흐름이겠죠. 일단 코스피 지수, 일본 니케이까지도 강보합권 흐름 보였고요. 홍콩과 대만까지도 쭉 끌어올리는 흐름 보여주면서 아시아 증시도 금요일장에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 흐름 함께 보셨는데요. 중동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동남아시아 신흥국 시장은 일단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인도 시장의 움직임이 3주대 강세 보이면서 직전 고점까지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38,6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자, 베트남은 일단은 하노이 회담이
고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900선 간신히 지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수는 0.14%의 강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중동 함께 보시죠. 중동 시장의 움직임 오늘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움직임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까지도 강세를 보여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에 가까운 흐름 보여주면서 1418선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달러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계속해서 횡보 양상을 보였던 것이 지난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97.21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135원의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달러에는 0.03%, 유로 달러는 0.1%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함께 보시죠. 유가 흐름은 1분기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60달러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대로만 진전이 잘 된다면 일단은 긍정적인 무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도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내 32%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그야말로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 함께 보시죠. 자, 금 가격은 일단은 1,300달러 안팎에서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2% 1,298달러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은 그리고 구리도 강세를 기록하면서 원자재 시장의 강세도 특히나 눈에 띈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목했을까요? 명민준 앵커와 함께 시장에서의 관심주들,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